제1부 누드 모델에서 백악관까지 멜라니아의 기적 같은 시작. 이 여자는 과거 누드 모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영부인입니다. 파란만장한 과거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당당히 막강 파워 미국의 영부인이 된 미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고 그 길은 누군가에 의해 이미 짜여 있다고. 하지만 이 여자의 삶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나라의 얼굴이 되는 퍼스트레이디, 그것도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영부인 자리에 오른 여성이 과거 누드 모델이었고 동유럽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멜라니아 크나브스. 그녀의 이름은 그다지 눈에 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 4월 26일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던 슬로베니아의 남부 도시 노보메스토에서 태어난 그녀는 평범하지만 조용한 꿈을 꾸던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비토르는 국영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영업을 했고 어머니 아말리아는 아동복 패턴 디자이너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멜라니아의 유년 시절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수북이 쌓인 시골길에서 여동생 이네스와 썰매를 타고 놀았고 여름이면 인근의 드라고브슈카 강에서 수영을 배우며 해맑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엄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인형 옷을 만들어주며 패션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멜라니아가 5살이던 어느 날 어머니가 만든 분홍색 리본 달린 원피스를 입고 마을 축제에 갔던 기억은 훗날 그녀가 런웨이를 걷게 되는 장면과 묘하게 겹쳐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멜라니아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수학 시간에 친구들이 어려워하던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학급 회계 업무를 맡아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고 얌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에는 어른들도 놀랄 만큼의 침착함과 전략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한 번은 마을 아이들이 모여 팀을 나눠 눈싸움을 했는데 멜라니아는 지휘자처럼 아이들을 배치하고 전략적으로 눈덩이를 만들고 방어선을 구축해 그날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그저 귀여운 아이의 놀이였지만 그녀 안에 숨겨진 리더의 본능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용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슬로베니아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어머니의 수입만으로 가족이 버텨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멜라니아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갖고 있던 형형색색의 연필과 필통, 외국 잡지 속 모델들의 옷과 구두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저런 세계에 들어가고 말 거야. 그녀의 머릿속의 패션은 단순한 관심이 아닌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을 옆에서 지켜보며 직접 인형 옷을 만들기도 했고 거울 앞에서 잡지를 따라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점차 가족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언니 같은 조숙함, 그리고 누가 봐도 돋보이는 외모 덕분에 그녀는 16살이 되던 해 마을 사진작가에게 모델 제안을 받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극구 반대했지만 멜라니아는 기어코 허락을 받아내고 첫 화보 촬영에 임하게 됩니다. 사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요한 눈빛, 완벽한 이목구비,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 놀라운 포즈.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라. 그렇게 그녀의 꿈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지만 건축학이라는 전공은 그녀의 열정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퇴를 결정한 그녀는 파리와 밀라노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꿈만 꾸지 말고 현실을 살아야지라며 그녀를 말렸지만 멜라니아는 이미 결정한 뒤였습니다. 나는 단지 예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19살에 조국을 떠나 유럽 패션의 중심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또 다른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이어지는 그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제2부 뉴욕의 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다. 슬로베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유럽의 패션 중심지 파리와 밀라노로 떠난 멜라니아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향해 스스로를 단련해온 사람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낸 단단한 모델이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생활은 화려해 보였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인종 편견, 경제적 압박 등은 신인 모델에게 냉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촬영 일정, 좁은 기숙사방, 언젠가 이름이 새겨진 패션 잡지 표지를 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중 1995년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한 오디션에서 만난 프랑스계 미국인 모델 에이전시 대표 파올로 잠폴리가 그녀에게 뉴욕행을 제안합니다. 뉴욕은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이자 또 한 번의 도전이었습니다. 멜라니아는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체계 밖을 향해 발을 내디딘 사람이었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도착한 멜라니아는 곧장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 정착합니다. 낯선 거리, 시끄러운 지하철,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식 취업 비자가 없는 상태로 관광비자 신분으로 불안한 활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10건이 넘는 소규모 촬영을 소화하며 약 2만 달러를 벌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민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은 멜라니아에게 치명적 유혹과 동시에 냉혹한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 지망생들이 밤마다 파티를 전전할 때 그녀는 조용히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파티 대신 독서를, 술 대신 자기관리를 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있어? 라고 묻는 동료들에게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래 남을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나를 지켜야 해. 그런 그녀에게 결정적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1998년 어느 날 밤 뉴욕의 한 패션위크 애프터 파티. 그녀는 파올로 잠폴리의 초대로 파티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52세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처음 마주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후 뉴욕 사교계의 유명 인물이었고 그의 재력과 화려한 연애사로 늘 가십의 중심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날 트럼프는 또 다른 여성과 동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아를 보자마자 그에게 다가가 번호를 물어봅니다. 그 순간 멜라니아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번호는 드릴 수 없어요. 대신 당신 번호를 주세요. 이것이 멜라니아였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여성이었죠. 트럼프는 당황하면서도 흥미를 느꼈고 자신의 사무실과 자택, 별장 등 가능한 모든 연락처를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멜라니아는 그 번호 중 하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자서전을 읽고 그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습관, 그의 과거 연애사까지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트럼프의 수많은 연애 중 하룻밤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멜라니아의 삶은 서서히 트럼프의 세계로 흡수되어 갑니다. 트럼프는 그녀를 위해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녀를 간판 모델로 앉힙니다. 다양한 화보와 광고 촬영이 이어졌고 멜라니아는 단숨에 뉴욕 상류층 여성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 누드 사진, 취업 비자 문제, 그리고 트럼프와의 나이차 등 온갖 구설수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히려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점점 커져만 갔고 멜라니아는 자신만의 페이스로 그 관심을 견뎌냈습니다. 2004년 트럼프는 멜라니아의 생일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밉니다. 수많은 여성을 지나쳐온 그였지만 멜라니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멜라니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2005년 1월 플로리다에서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그 자체로 뉴스였고 크리스찬 디올 드레스와 150만 달러의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미소 짓던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곱씹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계산하고 누구보다 조용히 승부해온 여자의 눈빛. 멜라니아 트럼프는 그렇게 미국 상류층 사회의 그림자에서 중심으로 들어서는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권력과 생존,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부 조용하지만 강한 퍼스트레이디 백악관 입성과 도전. 세상이 모두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확신하던 2016년 11월. 미국의 대선 개표 방송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중계되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나왔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외국 출생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전쟁의 서막과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멜라니아는 단지 트럼프의 부속물일 뿐이라고. 또 다른 이는 그녀를 조용한 그림자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여인이 백악관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서 침묵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싸움을 시작할 줄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멜라니아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타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활발하게 캠페인에 참여할 때 그녀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거부했고 단지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통화만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고 어떤 이는 영부인의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멜라니아는 처음으로 대규모 군중 앞에 연설자로 나섭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논란이 터집니다. 그녀의 연설문 일부가 미셸 오바마의 과거 연설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 멜라니아는 다시금 대중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능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영부인. 하지만 그건 그녀를 너무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멜라니아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7년 1월 20일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그날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취임 선서를 하며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늘색 캐시미어 원피스에 장갑과 구두까지 완벽하게 매치한 멜라니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멜라니아는 아들 베런의 학업 문제를 이유로 백악관이 아닌 뉴욕 트럼프 타워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세간의 비난을 샀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혼전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아들 베런에게 정당한 유산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멜라니아 자신에 대한 보호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단지 트럼프의 아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사회활동에 나서지도 않았고 언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이버 폭력 방지 캠페인, 여성 건강 권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디자인까지. 비록 미셸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처럼 정치적 색채가 짙은 퍼스트레이디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조용한 영향력을 선택한 여성이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혼외정사 의혹으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을 때 멜라니아는 트럼프와 각기 다른 차량을 타고 행사장에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장면을 집중 보도하며 두 사람의 관계의 악화를 추측했지만 멜라니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손을 잡지 않았고
그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으며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이야말로 이 여인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지율은 남편의 스캔들로 인해 오히려 상승합니다. 미국인들은 멜라니아를 불쌍히 여겼고 그녀의 침묵을 품위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멜라니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퍼스트레이디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2017년 5월 트럼프 부부가 이스라엘 순방 중 벤구리온 공항에서 찍힌 영상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트럼프가 멜라니아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수많은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고 부부관계 위기설이 도배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또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레드카펫이 좁아서 생긴 오해라고 간단히 전했을 뿐입니다. 그해 멜라니아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서울에서 열린 양성평등 스포츠 행사에 참석한 그녀는 아이돌 민호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여학생들을 보며 참지 못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고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따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었기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계산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했고 그만큼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치르는 방식은 결코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존재감은 누구보다 무겁고 깊었습니다. 제4부 두 번째 백악관 멜라니아의 귀환과 그녀만의 왕국. 또 한 번의 폭풍이 몰려오다. 2020년 미국 대선을 마친 뒤 멜라니아 트럼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지만 취임식 날 백악관을 나서는 날에는 오히려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언론의 눈에 포착되었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해방된 사람 같았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트럼프 타워로 돌아갔고 세상은 그녀를 더 이상 퍼스트레이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다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미국은 또다시 둘로 나뉘었습니다. 정치는 불이 붙었고 가족은 다시 전장으로 호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 멜라니아 트럼프는 또다시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는 다시 침묵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라니아는 이번에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뒤에서 남편을 바라보았고 필요한 조언은 단둘이 있을 때에만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트럼프가 TV 생중계 인터뷰에서 갑작스레 그녀를 언급했을 때도 멜라니아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비연속으로 두 번 대통령이 된 인물이 되었고 멜라니아는 다시 한번 백악관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백악관 입성 때의 캐시미어 원피스 대신 멜라니아는 짙은 네이비색 롱코트에 검은 챙, 넓은 모자를 쓰고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시크했고 누구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아도 무서운 여자가 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멜라니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재임 초기부터 남편과의 혼전 계약서를 다시 개정했습니다. 자신과 아들 베런의 유산 지분을 확대했으며 개인 사업인 보석 브랜드도 백악관 시절에도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퍼스트레이디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 조롱과 냉소 속에서 왕관을 지키다. 하지만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온 그녀를 향한 비난도 다시 시작됩니다. 백악관 내 공식 행사에 등장하는 횟수가 줄어들자 언론은 그녀를 유령 영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무표정, 짧은 연설, 제한된 대외 활동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었고 지지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들 베런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시기에 또 한 번의 혼외 정사 의혹이 터지며 트럼프 가정은 다시금 흔들리게 됩니다. 멜라니아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해 추수감사절 행사장에서 트럼프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입장하며 그 침묵 속에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그녀가 떠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멜라니아는 지쳤을 거야. 더는 안 버틸 거야. 하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남았습니다. 단지 남은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라는 왕국의 여왕으로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듯 자신만의 공간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그녀는 단 한 번도 가장 사랑받은 영부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완벽한 아내도 가장 뛰어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침묵이 깊었던 퍼스트레이디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이 만든 작은 왕국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그녀는 그렇게 왕관을 벗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두 번이나 미국의 영부인이 된 멜라니 트럼프 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